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켓크루 은퇴하기. 어제는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크게 흔들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굉장히 두드려졌고 레버리지 상품인 TTQ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긴장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하락했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 왜 흔들렸고 TQQ 투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스닥 폭락의 핵심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버블 논란이 이제 발생이 됐죠. 그러면서 성장 기대에 대한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폭락이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기술주 몇 개가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래 실산의 자료를 좀 보시면은 메타가 마이너스 11%, 매출이 51.24 빌리언 달러, 그리고 내년 캡처가 70에서 72 빌리언 달러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비용 증가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티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7%에서 8% 정도 성장률 둔화가 경고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역시 마이너스 4%, 밸류에이션 70배 이상, 그리고 수요 조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2.9, 클라우드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TQQ는 더 많은 그런 하락을 가져오게 됐죠. 이처럼 몇 개 기업이 흔들리자 시장 심리가 단번에 그냥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소도 추가가 되는데요. 바로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의 경고입니다. 조정 가능성이 10에서 15% 경고했고요. 변동성 지표 BIX가 급등하고 그리고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도 확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성장 기대에서 위험 회피로 전환되는 그 결과 나스닥이 급락하고 세배 레버리지인 TQQ는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TQQ를 보유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인 우리들은 지금 뭘 해야 될까?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신규 진입자 같은 경우에는 관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먼저 현재 TQQ를 보유 중이라면 이중 체크가 먼저입니다. 오늘 같은 나스닥 마이너스 2% 급락에 TQQ는 마이너스 6%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진입가 대비 마이너스 10%로 정해두면 감정 흔들릴 때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익이 많이 난 포지션이라면 부분 익절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남기고 지키는 전략이 유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관망할 그런 시점입니다.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커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이 좋은데요. 비중은 최소로 잡으면서 포트폴리오의 2, 3% 수준, 현실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거나 리스크 조건부 진입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BIX 30 이상일 때의 1차 진입을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본다면요. 미국 주식시장에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뉴스들을 보시면서 기술주 버블이 과연 끝난 것 아닌가? 밸류에이션 50배 이상인 기업들이 많은데 시장에서는 실적이 따라줘야 한다는 기대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처럼 성장 둔화 신호가 나오면 당연히 거품 논란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EPTD의 양면성도 있죠. 복리와 그리고 감가의 이 대비인데요. 역시 레버리지란 일일 수익률의 3배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복리로 놀라운 수익을 주지만 하락 시에는 손실도 3배입니다. 특히 횡보장이나 조정장에서 복리 효과가 사라지고 감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자라면 리밸리싱 여부가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세금과 비용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 ETF 내부 비용 등 누적되면 성과가 눈에 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올해 수익이 나면 내년에 양도세를 내야 되죠.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TQQ처럼 자주 거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단타 스윙을 많이 하게 된다면 거래 비용도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대비 순수익도 늘 체크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한 화면에서 시각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픽은 나스닥인 QQQ와 그리고 TQQQ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2015년부터 2025년도 누적 수익률 곡선입니다. 상승계는 폭발적인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러나 조정계는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BIX와 TQQQ 비중 그래프입니다. BIX 변화에 따라서 비중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곡선으로 시각화를 했는데요. 과열 구간, 보통, 또 조정 구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본다면은 여기 보면 그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비중 포트폴리오 2에서 3% 이내로 가져가야 되고요. 손절 라인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 시 일부 청산할 필요가 있고 진입 타이밍 잡는 거 BX 30 또는 나스닥 반등 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단기 익절이냐 아니면 장기로 가져갈 때는 반드시 BR 리밸런싱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QQQ는 위험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지금 대응이 미래의 수익을 만든다는 얘기는 항상 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폭락, 이 급락의 실체, 그리고 TQQQ 투자가 지금 해야 할 실전 전략까지 하나하나 살펴드렸는데요. 키워드를 본다면 역시 기대 조정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TQQQ는 단순히 상승만이 아니라 변동성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오히려 새로운 진입의 기회일 수도 있겠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 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TQQQ 반등 체크리스트 세금 절세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